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욱군입니다. 8월 14일 오후 4시 18분 됐네요. 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당대표 이렇게 최고위원 뭐 선출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전당대회가 뭔지도 지금도 뭐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래도 꽤 한 8개월 동안 관심 있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게 조금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게 이제 우리 국민이었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죠. 그 뒤로는 이제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선거 의혹과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탄핵의 불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당성을. 그런 이상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죠. 원래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힌다는 것은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당성이죠. 일단 뽑히고 나면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 이재명 당선자가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제가 지지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정당성이고 정통성인데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되는 대통령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이제 능력입니다. 그것도 능력이라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당선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도전에 부딪히고 있죠. 저는 뭐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체질을 개선 중이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고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20대 때만 해도. 제 또래 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소설단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대충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가 되면 2000년대 이제 시점이 2000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제가 느꼈던 게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이런 느낌을 가졌었으니까 저조차도 저는 굉장히 그런 쪽에서 굉장히 빨리 그거를 이해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로서는 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건 너무 좀 그렇다.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국뽕이 아니냐. 국뽕이라는 말은 저 20대 때는 없었습니다.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국뽕이라는 말이 뭐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로 따지면 그게 야, 이건 너무 국뽕이 너무 심한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뭐, BTS가 세계를 휩쓴 지가 벌써 10년이 됐고, 물론 그 전에 뭐 싸이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세계 문화를 휩쓸기 시작한 게 BTS였죠.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정치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늘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가 정치는 정말 후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예,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치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잘난 체 하는, 예, 잘난 체 하는 머리 좋은 웃구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과정의 아주 시작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최초로 하셨던 일이 그 노동계, 우리나라에서 썩어 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과거 어떤 대통령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정말 훌륭했던 대통령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도 훌륭했던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고, 최근에. 그런 분들조차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일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칼을 대시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거대한 세력들, 노동계 쪽, 의사들 쪽, 이런 거대한 정치 쪽, 그런 쪽들의 그 반발에,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여러 세력들을 한꺼번에 상대하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씩 상대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고, 또 제가 보기엔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었을 거고, 어찌됐건 한꺼번에 모든 세력들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영어의 몸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두 부부가,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분이 아무리 각오를 하셨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사실은 거기까지 의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는 하늘이 개입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그 결과까지 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계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상황을 알게 된 거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고, 1.23 계엄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거죠. 정치적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좌파, 소위 양아치들이 우리나라 정치계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거짓으로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숫자가. 아직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도 자꾸 알게 될 거예요.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 시작됐다.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체질 개선이 시작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대표를 선출하고, 그 전에 한동훈 대표도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과는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 거의 혁명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서야 처음으로 정말 민의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일단은 이제 이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이제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민의에 의한 당대표가 뽑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물론 중앙선거위원회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관여하게 돼 있어서 제가 약간 걱정은 하지만, 만약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무난하게 당선이 된다면, 최초로
정말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된 당대표 선출이 되지 않겠느냐. 또 최고위원, 최고의원인가요? 예. 하여튼 뭐 거기에 또 김민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만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거의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최초로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된 당대표 선출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민의가 반영이 안 돼요. 원래 이제 제가 늘 원리를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들, 국민들의 뜻, 그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국회로 보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보내지는 사람들인데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원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땠느냐? 최근 몇십 년간 국회의원들은 민의하고는 전혀 딴 판으로 놀고 있었죠. 민의하고는, 그러니까 뭔가 장막이 있었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원래는 자기가 정말 민심을 국회에 가서 민심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게 원리인데, 그게 원칙인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가갖고 결국은 권력욕에 물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다 짜옹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해먹고 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 문제는 거기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그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거를 또 JTBC나 MBC에서 카바를 쳐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그렇게 선관위에서는 또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썩어온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던 게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그 거짓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항상 상대방더러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돼서 실제 민의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게 안 되고 완전히 뭐 지들 멋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같은 자는. 지금 실제 민의가 뭐예요? 지금 실제 민의가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 지금 그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당대표가 이제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된다면 그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겐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계엄을 왜 내란으로 몰아붙이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니. 이게 진짜 민의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확인해보자. 이게 민의거든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확인해보자라는데, 확인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부정선거, 그거 음모론자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저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저 양아치 세력들이. 거대한 세력들이죠. 그게 그 정도로 거대한 세력이었는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는 몰랐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먼저 아시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나 최고위원 선출에서 결국은 김민수 같은 사람도 결국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됐던 우리나라 정치의 체질 개선이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하늘이 한 일이죠.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켰으니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생각도 없었던 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하늘의 뜻으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뚫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부정선거를 뚫고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 그 사실이 하늘이 개입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시간이 걸려봐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5년은 안 넘어갈 거예요. 빠르면 뭐 1년, 2년 안에도 우리나라는 정상 회복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예, 늘 희망 고문을 하는 이 웃군의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